안녕하세요. 청년 주역을 만나다 왕초보 주역의 미솔입니다. 요즘 많이 덥지요? 휴가철이기도 한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이번 영상 편집 마치고 본가로 휴가를 떠납니다. 뭐 별거 하는 건 없겠지만 아주 두근두근하네요. 아무쪼록 휴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키움과 배양의 산레이께를 다룹니다. 산레이에 대해 성인은 무엇을 아느냐? 현자 하나를 키운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자 하나를 키웠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주나라 역사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주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나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대성께는 6개의 효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지요. 오늘은 주나라 역사 얘기가 나온 만큼 이 각 6효들의 지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궤를 한 국가라고 설정해 보시면 6효 각각의 지위와 역할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가장 아래에 있는 효를 초효라고 부르고 두 번째 효는 2효, 그 다음은 3효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효는 6효가 아닌 상효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성께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구성됩니다. 각 효들의 이름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지위를 알아볼까요? 지위는 맨 아래서부터 위로 자라납니다. 위로 갈수록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먼저 맨 아래에 있는 초효는 일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2효는 하급 관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의 자리입니다. 학계에서 가장 위에 자리한 3효는 학계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군, 관료 등 상층부의 지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대부의 자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상계의 시작인 4효는 귀족과 고급 관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공경 대신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장 맨 위에 있는 상효가 최고 왕의 지위를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5효입니다. 하여 5효는 왕 혹은 천자의 자리, 군주의 자리라고 말해집니다. 그렇다면 맨 위에 자리한 상효는 무엇이냐? 상효는 상왕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앉은 임금의 자리인 것이죠. 지위로 보자면 상왕이 가장 높지만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5효인 군주가 갖습니다. 하여 상왕의 자리는 그 힘과 지위가 딱 일치하지는 않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키움과 배양의 산레이께에서는 이 상왕의 자리가 핵심입니다. 군주의 자리인 5효에 아직 배양이 덜 된 상태로 군주가 들어섰는데 이 군주는 누군가로부터 배양을 받아야겠지요. 아직 배양이 덜 됐으니까요. 이 배양을 주는 자가 다름 아닌 상왕입니다. 배양은 모름지기 위에서부터 받으니까요. 하여 산레이께에서 주효는 상효입니다. 배양의 근원지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상효는 5효를 배양하는데 이 배양은 단지 군주 하나뿐만이 아니라 군주를 통해서 백성들까지를 길러냅니다. 심지어 그 혜택은 초모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상효의 지위가 올바르지 않잖아요. 사실 백성을 기르는 것은 군주의 몫인데 그걸 상효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 주나라 주공이 딱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희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상구효는 강량한 덕으로 스승의 책임을 맡았고 유고효의 군주가 유순하게 순종하여 자신의 배양을 의뢰했으니 이는 천하의 책임을 맡은 것으로서 세상이 자신을 통하여 배양된다. 신하로서 이러한 책임을 맡았으니 반드시 위태로운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면 길하다. 이윤과 주공과 같은 사람들이 어찌 근심하고 힘쓰며 신중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결국에는 길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공의 상황이 군주가 재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의뢰함으로 몸소 천하의 큰 소임을 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공 같은 인물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네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주공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군주를 키우고 주나라를 키웠습니다. 주공은 어떤 인물이냐면 먼저 족보를 좀 볼게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역의 64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고공담보라는 사람이고요. 손자가 문왕이에요. 문왕은 64개를 지었고 이름은 서백창입니다. 이는 서쪽 제후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서백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아직 주나라가 천하를 제패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은나라가 짱이었고 주나라는 제후국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튼 은나라 주왕이 문왕을 유리에 가두었는데 그때 문왕이 64개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주왕이 문왕의 아들을 죽여서 국을 끓여서 문왕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문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문왕은 이를 알면서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왕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은나라를 치고 주의 세계를 열었어요. 그가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에게는 어린 아들인 성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공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주나라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무왕의 아들인 어린 성왕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주공의 입장에서는 조카가 왕이 된 건데 주공은 그 어린 왕을 보좌해서 주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인물들은 문왕, 무왕, 주공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나라를 연 사람은 무왕이지만 그 바탕은 누가 닦았냐면 문왕이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나라의 기틀을 다진 것은 주공입니다. 공자는 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공자는 이들을 성인이라 일컬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공자는 왜 그렇게 이들을 좋아했을까요? 이들이 지닌 덕은 무엇일까요?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문왕의 놀라움은 자기 때에는 아무런 공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했다는 데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일에 헌신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을 아무런 사심 없이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주공과 문왕의 덕이 할아버지인 고공담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인 고공담보 때 훈육이라는 부족이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융적이라는 사람이 자꾸 주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해요. 쳐들어와서 고공담보한테 막 재물을 요구했고 그걸 내줬는데도 계속 융적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뿔이 났죠. 더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막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고공담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기에 이거는 기록된 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군주를 옹립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지금 융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까닭은 우리의 땅과 백성 때문이요. 백성이 나에게 속하든 그들에게 속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이는 그들의 아버지나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의 군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기산으로 떠나겠다. 고공담보와 문왕의 덕이 무엇인지는 지금의 정치를 생각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보면은 지금의 정치는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공담보와 문왕에게는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덕입니다. 고공담보는 그래서 기산으로 떠났어요. 백성들이 사는데 그게 꼭 나일 필요는 없잖아. 백성이 잘 살 수 있다면 나이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마음 위에서 말이지요. 문왕도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성과로 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일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한테 공이 돌아오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런 일들에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 일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혹은 가치란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은 성왕을 기르고 온 천하를 길렀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로 나 자신이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온 천하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주공에게 있어서 가치란 나의 이익에 있지 않고 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주공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는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 없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어린 성왕을 키웠을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기존의 우리 생각에는 나의 이익과 타자의 이익이 따라간다는 전제가 들어있겠더라고요. 이 생각에는 나와 타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의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주공에게 있어서 온 천하의 이익과 그 자신의 이익이 따로 국밥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공이라면 분명 온 천하의 배양을 곧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은 앞서 사기에 기록된 고공담보의 말을 읽으며 저는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공담보는 정말 백성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떠났구나.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무의식에 뿌리박혀 있는 분리의 전제를 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이 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살레 이해 때에 성인이 실천하는 키움과 배양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살레 있게로 들려드린 주나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휴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